자, 전해드린 대로 30대 남성의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인까지 저질러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옛 연인을 살해한 이 30대 남성 스토킹 등의 혐의로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버젓이 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접근 금지 무용지물입니까? 접근 금지 명령? 무용지물은 아니죠.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해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반성문 쓰고 실질적으로 이사도 멀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재발 방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니까 집행유예가 받았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또 그 접근을 하고 물건을 가져두고 할 경우에는 추가 기소되고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옛 사람이란 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재헌절이었죠. 7월 17일 날 새벽에 그 30대 여성이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길에 이제 보면 헤어진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소매에 흉기를 숨기고 와서 말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러냐 하는 과정에서 결국 본인이 이제 이와 같은 엄청난 어떤 일을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토킹 법원으로부터 잠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과제를 남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피해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매번 차고 있다가 경찰의 요청으로 인해서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이런 변을 당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 장비가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죠. 긴급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스마트워치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경찰의 요청으로 재고 부족이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저는 스마트워치를 이런 경위 때문에 반납했다라는 그런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유족들이 진술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위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그다음 후속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위 때문에 반납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창문을 열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레나데를 불렀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 자체가 이게 그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벌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때 이와 같은 스토킹이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교과 과정에 좀 더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나아가서 수사 당시에 지금 그에도 심리 검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을 좀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소인을 미리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물론 경찰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조금 더 정교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6살짜리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홀려 남겨진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보면요. 30조를 보시게 되면 그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국가가 구조를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그런 각종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현재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범죄 피해자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30대 네. 남성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6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까지 뭐 챙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양형이 반영이 됩니까? 거의 판사를 스토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까? 강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하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본인이 철저히 반성하는 그 반성문 한 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백하고 선고 기일이 얼마 남았는데 6번까지 그 반성문을 써내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네네. 반성문은 한 번을 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말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반성에 따르는 그 어떤 개선을 그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의미한 내용으로 횟수만 높인다 하더라 해서 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6번의 반성문 과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좀 전에 아까 보도에 보니까 반성문은 그렇게 내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반성문으로 받아들여서 감형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피고인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적용이 안 됐거든요.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된다면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예.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상태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토킹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만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보복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보게 되면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전후 사정이라든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입게 되는 그런 불이익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복살인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살인죄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더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걸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